지난 주말까지 하락세로 마감을 한 미국 증시, 과연 이번 주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경기부양책 그리고 게임스탑, 고용지표 이 재료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하고 백신에 대한 내용들은 불확실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조금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스탑이 폭락 이후에 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또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고용지표 이번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도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 조정 장세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면 꼭 나오더라 이런 리포트 같은 느낌이죠. 상승할 때는 그냥 계속 오른다, 더 간다, 증권사 리포트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장에서는 더 오른다, 내리는 장에서는 더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조정 장세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 또 증권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 쪽에 계좌를 틀어오시는 그런 주린이,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고요. 또 삼성전자에 지금 1월 들어서 10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월이 됐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하락장, 조정장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계속 조정이 이어질 것인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죠. 근데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투매성 흐름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끝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입니다. 보통 투매가 나오고 나면 하루 반나절 정도, 그래서 월요일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세를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내리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지난 금요일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저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저점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은요,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코스피 조정 장세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에 대한 포인트들을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정이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주가가 계속 밀렸어요. 지난 주말장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주들도 다 같이 내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는 내용인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는 게임스톱, 여기 또 일부 다른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 그 다음에 백신 공급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핵심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나쁜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변수가 좀 나타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스톱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즉 로빈후드, 레딧,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응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치펀드 연맥이자 공매도 치고 있어, 까불고 있어,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매수세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게임스톱, 그 다음에 AMC 뭐 이런 기업들 집중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약 2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또 멋있는 말을 하나 했죠. 내가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으면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팔 수 있냐? 공매도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가 좀 열받아 할 이유가 있죠. 이게 그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적,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쪽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의 주가를 600% 정도 끌어올리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약 38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됐었던 그런 전설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제 이 공매도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쪽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게임 스톤크 해가지고 게임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폭격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뭐 100%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단 헤지펀드 이쪽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쪽 주식들을 팔아서 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펀드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에 구제금융 신청했다는 얘기도 들렸었죠. 뭐 그런 부분들, 또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유동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막으면서 이 헤지펀드 쪽은 매도가 다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니까 또 불공평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는 얘기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 매수를 막으면서 주가가 40%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주말장에서 또 60%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런 포인트라고 본다라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뜨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공매도를 연맥이자, 얘네들 혼내주자 라고 해서 뭉쳤다고 하더라도 개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왜 이러지? 라는 느낌들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변동성을 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또 시장의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이제 뭐 크게 변화를 줄 만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개인들의 응집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아니면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변동성 크게 보일 때 개인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헤지펀드를 살릴 것이냐 개인들을 살릴 것이냐 이 기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헤지펀드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렇다면 이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펀드들의 어떤 파산 가능성, 이런 부담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제 손실을 메꾸게 된다면 다른 주식에서의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주식 거래의 행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교란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시장의 어떤 불안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공매도 세력을 혼내줘야 된다, 이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시장에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이제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백신 관련한 부분들, 뭐 유통 물량이, 공급 물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문제가 이제 그 공급 물량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지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수출이 돼야 되는 국가에서는 또 공급 물량이 또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효과성을 입증하는 그런 실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존슨앤존스가 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공급 부족 물량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봐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뭔가 진전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공화당 협조하지 않아도 일단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블루웨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것이다라고 이제 중론을 모을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뭐 일단 계속 삐걱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원활한 그런 호재의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 부분이나 이 부양책 같은 부분들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런 답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고용지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에 신규 고용이 10만 명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실업률은 지난달과 같은 6.7%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고용이 늘어남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유로존만 일단은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로 확 돌아서는 모습인데, 유로존은 계속적으로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 수치가 나오면 이제 유로존을 필두로 한 그런 글로벌 경제에 더블딥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더블딥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은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GDP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스탑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이제 제대로 된 좋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이야기 종합해 본다면, 이제 게임스톱을 통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악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 악재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일단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의 GDP에 대한 어떤 발표가 마이너스 성장 수치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호재로 본다라면 이제 지금 고용지표 신규 고용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기업체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 정도인데, 악재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악재 같은 부분들이 뭐 게임스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제외하게 된다라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일단 살아나려는 부분이 나오려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악재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파란불이 켜진 코스피,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증권사가 또 앞다퉈서 리포트를 꺼냅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난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7%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흘 동안 연속 내림세, 단기 과열에 따른 부담 해소, 뭐 등등이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연말연시에 빠르게 올랐었던 그런 그 증시 상황들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증시 전문가들은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증권 쪽 리서치 센터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조정장세 국면에 놓인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2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개인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게 되고, 또 게임스탑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과열 우려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내 증시가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1월 중순부터 이미 조정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 가격과의 괴리가 좁혀지는 시간 동안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이 밴드폭을 또 낮게 잡았어요. 2,900에서 3,000.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이다. 이미 3,000이 깨졌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증권사들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별로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단기적 조정이 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즈음이 이제 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이후부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에 대한 폭이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한다거나, 이 반등에 대한 강도가 약해버리게 된다면, 주가가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려면 직전 고점을 넘고 반등에 대한 강도가 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이어지긴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이 RSI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뭐 과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월요일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화요일은 반등이 거의 한 80% 이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반등이 계속 연속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다라면 이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조정 장세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막 넘어가면서 추세를 강하게 끌고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 반등이 시작된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시작이 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많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털어내느냐, 거기에서 달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물량이 얼마만큼 털리느냐,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한 어떤 수급 동향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시고요.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에 따라서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내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르기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내리기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갔다라면 반등은 필수적으로 나온다. 그게 조만간이다. 뭐 증권사에서는 뭐 계속 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런 조정 국면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일단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렸던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삼성전자에 빠진 동학개미. 1월 들어서 10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쓸어 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특별 배당금 준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사면은 특별 배당금 받을 줄 아는데요. 그러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신다고 해서 특별 배당금 받지 못합니다. 12월 말 그 기준일이 있죠. 12월 28일인가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한한 이야기예요. 지금 특별 배당금 이야기는 4분기 때 나오는 겁니다. 배당금은요, 이제 분기가 끝나고요, 또는 이제 일정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0일 전인가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배당금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일정 기간 안에 배당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금은 4월 안에 지급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4분기 때, 네, 지난번 12월 28일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1분기 배당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보게 되시면은 아마 400원대 배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400원대 배당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별로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한 130원 정도 되겠죠? 네. 130원 정도의 월 배당률을 받게 됩니다. 주당 130원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뭔가 좀 많이 받으시려면 130원이 10개면 네, 1,300원. 100개면 13,000원. 1000개면 네. 13만원. 13만. 그만, 월세 정도, 한 50만 정도 생각하려면은, 한 3,000주 정도 있으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 삼성전자 3,000주 정도를 보유하시면,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월세 정도로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만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8만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3,000주면 38에 24, 2억 4천쯤 되나요? 24억인가? 2억 4천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정도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네, 매달 한 50만원 가까운, 네, 그런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당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증권사를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지점을 방문하는 개인 투자자들 10명 중 9명이 직접 투자를 지금 문의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하겠다, 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주 시원하게 드렸죠. 뭐,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지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사지 마시라는 말을 드리고 사지 마세요라고 일단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12월 말인가요? 하여튼 뭐 제법 오래됐어요.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지 마시라고요. 지금 사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 고점 매수는 항상 이런 변동성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요. 고점에서 매수하면 나한테는 잡주가 되게 됩니다. 수익이 안 나면 다 잡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고통받지 마시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고점권에서 들어온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얻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맞고 시작하는 거, 나는 그거 맞는 거 너무 좋아! 막 이런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맞으셔도 괜찮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네, 뭘 맞고 시작해요. 그냥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안 때릴 때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네, 그때부터 수익 내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떨어져 있는 칼날을 잡으시면요. 다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사시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많이 나오고 뭐 이게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막 그냥 안 팔 거야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조정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고요. 장기적 투자하기 좋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 시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에는 이제 부양책과 게임스탑과 관련된 변동성 내용들, 또 백신 이야기,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악재가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증권사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기술적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점쟁이처럼 점 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 사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드렸다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영 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가 있으며 상대의 수를 읽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쓰여져 있죠. 자, 시장에서 나한테 지금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그 불특정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상대 거래방은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팔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꼭
뭐 개인들의 어떤 상대방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지금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분석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수급 주체들의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성공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 첫날입니다. 기분 좋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작점을 저하고 같이 무료 라이브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항상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되니까요.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참여하시면 또 시장에 대한 대응법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신나게 저하고 같이 달려보실 분들, 네, 출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